자, 오늘은 자, 지지와 저항의 네 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네. 자,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 자, PPT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오늘 제가 강의하는 거는 저희들 지금 계속적으로 추세선 긋는 것을 기억을 넘어가서 네.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분 그렇죠. 부분. 그리고 자, 첫 번째 캔들렛의 지지 저항과 추세선의 지지 저항, 그리고 돌파 이탈. 돌파 이후 진입 포지션, 이탈 이후 지지 포지션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마디예요. 마디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엇을 제가 그 기초로 가져왔냐면 엘리어트 파동에 의한 표준 오차를 가지고 그걸 추세선에 접목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마디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려면 N자형 패턴이에요. N자형 패턴. N자형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응용해서 제가 하는 추세선 매매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그 올라가는 부분이 저항이 되고 내려가는 부분이 지지가 되더라는 원리입니다. 자, N자형 패턴에는 쉽게 얘기하면 30% 하락 이후 상승하는 1번 패턴이 있고요. 고점 돌파 이후에 상승으로 넘어가서 눌림을 주는 구간이 30%라는 거예요. 100% 중에 30%. 그리고 두 번째 중간 올라간 폭의 반 이상 빠졌을 때 다시 올라간 폭이 그만큼 크기가 올라가더라는 2번 패턴이 있고, 세 번째 패턴이 95%라고 그래요. 바닥 패턴이라고 해서 올라간 폭이 그 바닥폭, 쌍바닥이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쌍바닥 구간에 왔을 때 그 크기만큼 올라간다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제가 추세선을 접목을 시켰는데, 솔직히 30%라고 하면 얼마 정도가 30%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파동을 이해를 하고 있더라도 전 파동에 대한 것인지 앞전 파동에 대한 것인지 그렇게 좀 어렵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설명했을 때 그리고 실전에 적용했을 때 많은 혼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것은, 자, 골드에서 한번 쉽게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활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 분석에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봉에서 좀 파동이 좀 많은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파동이 좀 많은 부분, 이 부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 부분에서 60분 차트에서요, 조금 당겨서 구간을 한번 나눠보죠. 자, 현재 구간에 고점이 파동이 3번이 있습니다. 한 번의 파동과 두 번, 세 번의 파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3포인트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파동을 제가 설명도 드렸고요. 자, 이 부분을 줄을 잇습니다, 여러분. 줄을 이으면 첫 번째 줄을 돌파한 구간이 이 구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맞나요? 이 구간이 강력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번 해주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대추세는 이미 넘어갔지만 우리는 이 구간에서 먼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한 번 더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어디를? 고점을 그어주죠. 자, 돌파 구간에 대한 이해가 나왔을 겁니다. 돌파하고 이 구간이 추세선을 넘어가는 부분을 돌파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추세선을 넘어가면서 이 구간에서 현재 이 파동의 전 파동은 요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전 파동이죠. 1번이라고 칭을 해보겠습니다. 1번. 자, 1번 구간이 전 파동인데요. 이 구간이 맨 먼저 움직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 구간에서 제일 마지막에 돌파한 구간이 어딘지를 찾아서요, 현재 구간이 올라간다면 이 크기의 마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마디가 무엇인가요, 정확하게? 마디라는 것은 전 앞 파동을, 크기를 한 파동을 한 마디라고 표현을 합니다. 파동의 한 크기 단위를 크기 단위. 마디라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네. 노란색 부분이 하나의 크기죠.
하나의 파도예요, 여러분. 요 파도가, 요 네모난 파도가 이렇게 움직인 거죠. 요 파도가 이렇게 움직여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파동이 생겼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그 다음 마디도 표시해 주실 수 있나요? 그 파동을 어떻게 잡는지. 그 다음 파동은 네. 제가 여러분들이 앵커님 말하는 게 정말 정확한 게 그 다음 파동이 어디예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파동은 요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나요? 요 부분이 될 수도 있죠. 그 위에 크기니까. 그러나 또 요것도 그 다음 그 전 파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런 식으로 따져간다면 너무나도 많은 파동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추세선을 긋기 때문에 추세선을 긋는 기준에서 요 크기가 있죠. 1번이라고 칭해 볼게요. 1번 추세선이 기준을 추세선이잖아요. 그러면 요 크기만큼의 파동이 1번 파동이고요. 그 위 파동은 추세선을 이었던 요 파동이 그다음 그 전 파동입니다. 그리고 그 전 파동, 그다음 첫 번째 파동은 요 파동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제가 얘기하는 파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추세선에 맞닿아야지만이 하나의 파동이 끝이 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쉽게 그림으로 그려주면 요만큼 내려왔던 하락의 폭이 요만큼 1번 요까지에 오면서 하나의 파동이 끝이 나고요. 다시 하락 파동을 이어주면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의 파동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 삼각형 모양인 게 다 하나의 파동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게 하나의 파동인 거예요. 네. 그만큼 크기 그리고 요만큼의 파동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파동인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3파동이 끝이 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엘리어트 파동이라 가지고 5파 완성을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실전에서 활용을 한다든가 여러분들이 저 수많은 파동 속에 파도 안에 또 파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파동을 다 나누면서 실전에서 매매한다? 쉽지 않죠. 책에서나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인 상황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파도가 넘실거립니다. 매매하실 때 보면. 근데 그 파동을 다 일일이 계산한다? 그건 말이 안 되고 추세선에서 그래서 명확하게 하나의 파동이 끝이구나. 여기 내려간다면 그 다음 파동은 저점을 미는 전 저점이죠. 여러분. 전 저점을 민다면 이탈시킨다면 파도가 새로 생긴 것이다. 자,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겁니다. 산을 모양을 계속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요 노란 칸을 지워놓고 여러분이 보신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파동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고점을 넘어가면서 하나의 파동이 생성됐다는 거죠. 이렇게 고점을 넘어가면서 그 다음도 고점을 넘어가면서 하나의 생성이 또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 고점이 넘어가면서 이게가 이탈된다면 3파동 파동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 고점이 다시 생성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한번 지워놓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을 앞으로 좀 당겨 볼게요. 당겨 보면 이렇게 조금 지나면 돌파가 나오죠. 돌파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파동이 상승 파동으로 전환되었다. 하락 파동이 상승으로 전환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나요? 마디에서의 지지와 저항, 그러니까 이 파동에 대해서 좀 지지와 저항을 분석해 보는 건가요? 자, 파동을 입각을 해서 네.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시피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자,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현재 찾아야 되는 구간은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 현재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나오지 않았다면 추세를 돌파를 하는 구간이 보여주었죠. 보여주면서 요 구간의 높이가 얼만큼 올라가겠냐는 거죠. 얼만큼. 요 지금 상승을 이어주는 게 나는 얼마나 올라갈지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요 부분이 요 마디가 추세를 저항을 받았잖아요. 요게 돌파한다면
최소한 요만큼은 올라가겠구나라고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요게 확인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본다면 편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올라가고 나서 한 번 더 올라가는 2차 파동을 상승값을 주고 그리고 요만큼의 한 마디, 두 마디가 올라간다라고 먼저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 그렇다면 요렇게 따라가면서 마디를 잡을 수 없으니 전파동 1번이라고 말씀드렸죠. 1번 파도가 1번 마디가요. 어디서? 돌파한 구간에서. 여러분, 돌파한 구간입니다. 요만큼의 마디가 돌파한 마디의 구간까지는 올라가 주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30% 빠졌죠. 전 파동에서 30% 빠지는 구간.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돌파한 구간에서 저항 지지 구간. 돌파한 1736포인트의 지지 구간에서 한번 올라간 만큼 전 파동이 전 파동이 내려온 만큼 돌파한다면 그게 이만큼은 올라가 주더라고 먼저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나의 수익 구간, 청산 구간을 먼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한 번만 더 잡아본다면요. 자, 그렇다면 요만큼이 올라가는 게 다음 구간. 이 구간이 너무 상회했습니다. 그렇다면 요 크기만큼 한 번 더 올라가는 요 구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 이만큼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 구간이 저항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시간 지나니까 한 번에 못 올라갔으나 요 구간이 시간이 지나니까 1770이라는 포인트를 잡아주는 나중에 저항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락폭을 이어주다가 다시 반등을 친다는 거죠. 1차 온마디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상승마디, 눌림마디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 구간, 지금 현재 체크를 하고 있는 요 구간은 눌림마디라고 얘기를 하고 요 구간을 한 마디가 전체가 다 올라가는 온마디 상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기 상승 추세에서 여러분들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마디 값에서의 상승 구간.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그 다음 요만큼 크기는 그럼 그 다음 파동은 어떻게 잡나요?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요 크기가 올라간 만큼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어디를? 1770이 넘어간다면 추세가 돌파했던 구간에서 우리가 올라간다면 정고점과 맞물리는 17829포인트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치를 잡아봅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만일 올라간다면 그 구간이 강한 저항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오늘 구간에 여러분들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갔을 때 금일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가져간다면 1830 반경에서의 저항대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디를 잡아 보시고요. 이 마디 값은 여러분들이 전 파동에서 제가 얘기하는 돌파 구간 그리고 추세선에 맞닿았던 첫 번째 마디 값과 두 번째 마디 값에 대하여 잡아 보신다면 그 구간이 청산 구간이기도 하겠지만 거꾸로 저항과 지지의 구간도 같이 맞물려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돌파 이탈의 저항 구간까지도 같이 잡아주는 구간이 되어줄 겁니다. 한번 과거 차트를 되돌려서 저처럼 한번 잡아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